네, 오늘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의 자동차죠,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시승해보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회생제동 단계가 하이브리드임에도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레벨 1, 2, 3를 다 비교해가면서 운행해봤는데 레벨 3에서는 감속력이 상당합니다. 정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야 될 정도로 감속을 많이 해주고요. 레벨 1에서는 레벨 1도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이 회생제동을 많이 해서 타력주행을 조금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아예 이게 안 들어오게 하는 모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더 떼굴떼굴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내연기관과 비슷하고요. 레벨 1은 약간 전기자동차의 1단계 내지는 2단계 그 사이 정도로 보여져요. 1.5단계 정도로 보여지고, 레벨 2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감속도가 있는 느낌. 그리고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정지까지 거의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패들 시프트를 당겨서 정지하는 건 지금 안 되는데,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의 제동력만으로 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식으로 EV 모드로 지속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엔진 예열이 끝나서 그런지 EV 모드가 들어왔는데요, EV 모드로 이렇게 SUV를 발진시키는 느낌이 좀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 구간이 도산대로예요. 도산대로에서 슈퍼카들이 내달리는,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는 구간인데, 여기서 다른 자동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도 전기 모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데로 올라갈 때는 전기 모터의 출력도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엔진이 들어왔는데요, 정말 놀랍다. 솔직히 제가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여러 번 몰아봤는데,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죠, IG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들어오는 거를 미세하게 느끼려면 느꼈어요. 정말 미세하게 느껴보려면 느꼈습니다. 엔진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엔진으로의 변환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생제동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회생제동이, 이런 회생제동량이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집니다. 이 하이브리드 회생제동만으로 이 회생제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와, 회생제동이 이렇게까지 엄청나졌구나. 이게 발진용 모터가 커지니까 그만큼 받아들여줄 수 있는 전기의 양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거의 50km부터 10km까지 내리막길이거든요. 지금 내리막길인데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감속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충전된 전기를 이용해서는 또 지금 정차할 시에 EV 모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발진할 때 EV 모드를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요즘은 진짜 놀라운 수준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전기자동차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차를 타고 솔직히 전기자동차가 왜 인기가 없는지 알 것 같아요. 차가 5천만원인데 전기자동차를 5천만원이라고 해봤자 살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을까요? 아이오닉 5, EV6, 그런 자동차는 산타페만큼의 고급스러움을 만들어주지 못하죠. 그리고 산타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특히 이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어질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시내에서는 거의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계속 EV 모드예요. 아까 제가 출발했을 때부터 지금 한 번도 안 섰는데 지금까지 계속 EV 모드고, 이제 또 앞에 서잖아요? 그럼 또 EV 모드로 회생제동을 하죠. 회생제동 3단계인데도 몸이 살짝 앞으로 제껴질 정도로 제동이 됩니다. 기존에는 하이브리드에서 이런 회생제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화제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회생제동을 극도로 뽑아먹기 위해서 정말 천천히 감속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패들 시프트로 이 모터의 감속 정도만을 조절해 준다면 충분하게, 정말 충분하게 감속도가 나와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원래 이 정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전기 모터의 출력도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 회생제동 하는 양도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금 절대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있어요. 흐름을 절대 방해하지 않는 주행이거든요. 근데 계속 EV 모드입니다. 정말. 네, 지금 앞차가 끼어들어서 잠깐 회생제동을 했어요. 회생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몸이 살짝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져요. 그 정도로 회생제동량이 강력합니다. 하이브리드 모터를 이렇게까지 오래 사용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트 포지션 굉장히 인상적인데, 일단 높아요. 높은데, 높고 시야가 정말 넓습니다. 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넓지? 싶을 정도로 시야가 굉장해요. 제가 GMC 시에라를 탈 때 이런 시야각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이 산타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시야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야가 높고 그 다음에 의자가 약간 책상 의자에 앉는 것처럼 포지션이 되어 있으니까 운전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지금 룸미러를 확인해보서 안 건데 회생제동 레벨 3가 들어올 때는요 브레이크등이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회생제동이 강력한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던 게 이 정도 회생제동이면 무조건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자동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정도의 감속량이거든요. 그런데 회생제동 할 때 브레이크등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라는 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배터리가 반 정도 차 있거든요. 반 정도 차 있는데 이 자동차는 별도 EV 모드가 버튼이 없습니다. 별도 EV 모드 버튼이 없다 보니까 이 배터리 반이 남았는데도, 그래서 전기 모터 힘이 출력만 하다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굳이 엔진을 깨우지 않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엔진을 깨워서 가속력을 서포트하고 있는 게 뭔가 조금 안 그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엔진을 깨웠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반 이상 남아있는 상태고, 저 지금 정속 주행할 거라서 엔진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엔진을 사용을 한다는 거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자, 지금도 한번 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40km 정도고요. 여기서 엑셀을 떼보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일찍 멈춰가지고 엑셀을 좀 밟아줘야 될 정도로 일찍 멈추네요. 15km가 되면 이제 전기 모터는 회생제동을 멈추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풋브레이크로 밟아줘야 됩니다. 엄청난 회생제동량 아닌가요? 그리고 이 무선 충전 패드 있잖아요. 제게 아이폰 지금 14 프로라서 카툭티가 좀 있는 편입니다. 카툭티가 좀 있어서 제 아반떼 N에서는 충전이 안 돼요. 발열도 있고 이런데, 요거는 무선 충전 패드가 조금 올라왔어요. 조금 올라와서 이 카툭티를 완전히 커버하고 핸드폰이 딱 올려지네요. 충전도 바로 되고요. 엔진이 들어와도 조용해요. 지금 2000rpm이 넘어가면 살짝 엔진 소음이 들리긴 하는데, 그 이하에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내 주행에서 엔진을 쓸 때는 정말 엔진이 개입했나 싶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요즘은 사실 SUV랑 세단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요즘 SUV들은 SUV답지 않은 운전 감각을 만들어주는 게 뭔가 개발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량을 몰아봤을 때도 SUV라는 느낌은 듭니다. 운전할 때 시야가 높고 보닛이 다 보이고, 그다음에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좀 높이 앉아있는 느낌은 드는데,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은 절대 SUV스럽지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차선 변경을 조금 급하게 할 때는 SUV라는 것이 여지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을 좀 급하게 하면 차가 좀 늦게 따라오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인 주행을 하고 좌우회전 할 때는, 예전에는 세단과 SUV의 차이가 좀 심했다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차가 계속 뒤뚱뒤뚱 거리는 느낌을 보여주고, 아까 전에 맨홀을 밟았을 때도 뭔가 차가 출렁출렁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SUV라서 전 개인적으로 SUV 느낌을 싫어했거든요. 물론 이제 급격한 조작을 할 때 무게 밸런스상 그리고 물리 법칙상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어요. 이 산타페 자체의 베이스라는 것에 한계는 있지만, 일반적인 매너를 밟았을 때, 그러니까 단발성 충격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자세를 바로 고쳐 잡는 게 5년 전 세단과 비교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잘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브리드라는 파워트레인이 비싼 건 단점이지만, 비싼 거는 사실 연료비로 메우기가 좀 힘들죠. 웬만큼 많이 타지 않는 이상. 근데 하이브리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가치예요. 이 시내 주행에서 엔진을 끄고 잠깐 달릴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꽤나 운전의 질을 높여주는 행위더라고요. 이 은근히 하이브리드 타면 요 엔진의 시끄러운 잔진동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타면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운전의 질을 굉장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자체가 가족을 태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터의 양도 늘어났고 배터리의 양도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즐기면서 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장점이 아닐 수가 없겠죠. 고속도로 주행을 해본 게 아니라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이 차량이 정말 고속도로 주행이 세단만큼 올라왔다. 고속도로 주행에서 이 풍절이 세단만큼 들리지 않고, 연비도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막 20씩 나오죠.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막 20씩 나온다. 이렇게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시내도로에서 주행하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잘 만든 차다. 정말 웰 메이드 자동차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좋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네요. 원래 이렇게 띠처럼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차는 이렇게 약간 테슬라처럼 띠처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도 측면 센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두 칸을 나눠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